우리가 매년 숙제처럼 꼬박꼬박 하는 게 있죠.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그런데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후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갈증을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해소시켜드리는 보험사이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박신성 손해사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박신성입니다. 벌써 두 번째 출연인데요. 네. 사이다 채널이 네. 제 집 안방처럼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 사실 엄청 바쁘시잖아요. 제가 이제 또 나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보험사이다. 우리가 매년 숙제처럼 꼬박꼬박 하는 게 있죠. 네, 그건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그 중에서도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은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받으시잖아요. 네.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또 연령에 따라서 매년 내시경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입니다. 그런데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후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박신성 손해사정사님과 함께 건강검진 후 보험금 청구 꿀팁에 대해서 쏙쏙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오늘 이 영상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얼른 공유하셔서 모두 꼭 숙지하고 계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험사이다. 사장사님,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건강검진은 대부분 다 받게 되잖아요. 네. 건강검진 중에 보험금 청구 꿀팁 같은 거를 사장님께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매년 숙제처럼 꼬박꼬박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저희가.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위내시경, 네. 대장내시경은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은 네. 위나 대장내시경을 했을 때 네. 받을 수 있는 보험금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3가지나요? 네, 3가지, 3가지입니다. 얼른 공유해주세요. 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위나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게 의사가 권유해서 하는 게 있고 네. 검진을 하면서 검사를 하는 게 있어요. 이 두 네네. 가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사가 권유해서 이상 소견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나 대장 내시경을 권유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는 네. 건강보험 적용도 되고 실비도 청구했을 때 보험금이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네. 진료를 보시고 내시경 검사해 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했으면 이거는 이제 검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검사라고 생각하시고 실비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네. 종합검진을 하는 거에 끼어서 내시경을 하는 경우라면 그 경우에는 사실 네. 그 실비가 안 되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대장이나 위 내시경을 하던 도중에 용종이 발견돼서 제거를 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을 했다면 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사하다가 이상이 있어서 용종을 제거하는 시술을 했다면 네. 그 부분만 따로 세부 내역서를 발행을 받아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추가로 실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쵸.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텐데 또 우리 박신성 손해사정사님께서 쏙쏙 알려주셨네요. 그죠? 네. 시청자분들이 빨리 가족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를 하셔가지고 체크를 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장사님, 우리가 용종 제거를 하게 되면 물론 저는 알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용종 제거라는 게 혹만 톡 띄는 것 뿐이다. 혹만 톡 띄는 건데 이게 수술인지 수술이 아닌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이것도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알려드릴 두 번째가 바로 그 내용인데 정말 센스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대본을 이렇게 주고받기로 했잖아요. 보험사이다. 두 번째는 바로 수술비 특약에 가입된 경우입니다. 용종 제거도 수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보험약관에 따르면 우리 조직 생체를 네. 절단한 경우를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즉 용종을 제거한 것 또한 내시경이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를 절단한 거기 때문에 절제한 거기 때문에 수술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비 특약을 가입했다고 해서 다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질병 수술비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우리 몸에 있는 용종을 제거했기 때문에 질병 수술비에 해당이 되지만 이 종수술비는 용종 절제술을 한 경우에만 이종 수술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용종의 크기가 클 때나 네. 용종 절제술을 시행할 수가 있는 거지 네. 용종이 작은 경우에는 네. 용종 절제술이 아닌 조직을 채취하는 생검으로 제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 조직을. 네. 그러면 용종 절제술이 아닌 이거는 검사 목적의 채취를 하는 거라고 말을 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용종 절제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용종 크기가 작아서 포셉으로
채취하는 경우는 네. 이종 수술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크기가 작아도 네. 조직을 절제하는 게 맞기 때문에 네네. 질병 수술비에는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용종 절제술이 아니고 포셉으로 제거했으니까 수술이 아니다라고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크기가 작아서 포셉으로 절제했을 뿐 생체 조직을 제거한 게 맞기 때문에 네. 약관의 기준에 따라서 질병 수술비 지급을 해달라고 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사정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런 꿀팁을 우리 시청자님들이 알고 계시면 사실 놓치는 보험금 없이 모두 다 이제 수혜를 좀 받아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떼어낸 용종이 제자리암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시경 검사를 하고 용종, 조직을 떼어냈을 때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조직 검사 결과 그 조직의 형태학적 분류에 따라서 선종 또는 고등급 선종인 제자리암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제자리암에 해당이 된다면 유사암 진단비, 일반암의 뭐 20%라든지 여러분들이 가입한 유사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장사님, 저희는 알지만 시청자분들은 암이면 암이지 제자리암은 또 뭐냐 이렇게 사실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자리암이 도대체 뭘까요? 제자리암은 네. 일반암으로 가기 전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어요. 일반암은 그 겉에서부터 안쪽까지 침윤을 하거든요. 악성암으로 변하면서. 네, 네. 근데 이 제자리암은 이제 그 조직의 겉에만 네. 있는 제자리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제자리암은 네. 사실 진단서에 제자리암이라고 나오지 않았어도 네. 조직 검사 결과지에 채취한 용종, 세포가 하이그레이드 아데노마라는 문구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제자리암으로 보험사에 주장을 해서 제자리암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네. 사실 진단서에 있는 코드만 보고 제자리암인지 암이 아닌지를 판단하지 마시고 암 진단비는 조직 검사 결과지에 결과 문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제 가입했는지도 중요해서 이러한 그 보험금 분쟁 같은 경우는 네. 저와 같은 손해사정사 분들께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제 은근히 PR까지 해버리시네요. 자, 그런데 네. 예전에 용종을 떼신 분들이 보험금 청구 못했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께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종을 뗀 지 3년 이내라면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멸시효.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네. 내가 용종을 언제 뗐는지, 검진을 언제 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네. 지금 바로 보험금 청구를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네.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날짜는 수술일, 시술일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네. 이 점은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위나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 3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의사가 권해서 대장 내시경을 한 경우에 실비를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검진을 하시더라도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을 하던 중에 용종이 발견돼서 제거술을 했다면 네.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수술비, 질병 수술비도 가능하고 종수술비 청구도 가능하다. 네. 그리고 용종을 뗐으면 꼭 조직 검사 결과지의 문구를 확인하셔서 놓칠 수 있는 제자리암 진단비에 대해서도 챙기셔야 된다. 참고로 가입한 보험 상품과 보험 약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박신성 손해사정사님과 함께 건강검진 시에 보험금 청구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을 좀 찍어봤고요. 오늘 사연사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암이라던가 제자리암 뿐만 아니라 중증질병 관련 청구 시에도 손해사정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그죠? 네. 소사님 오늘 바쁘신데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진짜죠? 네. 보험사이다 채널에서 이 밖에도 정말 다양한 보험 지식들 많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주변 분들께도 오늘 영상 꼭 얼른 공유를 하시고 보험사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사사님 저희 시그니처 인사하고 이제 마무리 지을 건데 지난 시간에 한번 해보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뽕소리와 함께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시원하고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험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